자, 여러분. 휴대폰으로 중요한 통화 중에 갑자기 신호가 끊겨서 당황했던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오늘 이 해설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요. 바로 그 일상적인 답답함이 어떻게 1조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새로운 우주 경쟁을 촉발하고 있는지에 대한 겁니다. 이건 그냥 신기한 기술 이야기가 아니에요. 전 세계를 하나로 연결하는 거대한 인프라 혁명에 대한 이야기죠. 자, 흥미진진한 이야기 속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통화권 이탈 지역에 가보셨나요? 산 중턱에서 등산을 하고 있을 때나 아니면 외곽도로를 달리고 있을 때일 수도 있죠. 하필이면 상사나 중요한 거래처랑 통화 중인데 뚝 끊어지고 여기서 과연 안테나가 다시 잡힐까 하면서 발을 동동 굴었던 그 순간 진짜 짜증나잖아요. 그런데 만약 지구상 어디를 가든 지금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그 휴대폰이 절대 끊기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미국의 통신 공룡인 AT&T나 버라이즌이 지갑을 활짝 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려 12억 달러, 우리 돈으로 조 단위의 돈을 AST 스페이스 모바일이라는 우주기술 기업에 베팅했거든요. 지구상 그 어디에서도 고객들이 통신 신호를 잃지 않게 만들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인 셈이죠. 첫 번째로 우리가 짚고 넘어갈 부분은 바로 이 글로벌 연결성 격차의 현실입니다. 도심 한가운데서는 데이터 터지는 게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잖아요? 하지만 시야를 전 세계로 살짝만 넓혀보면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는 건 단순히 착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무려 1조 1천억 달러에 달하는 글로벌 모바일 무선 서비스라는 엄청난 시장의 문을 여는 열쇠거든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기회죠? 화면에 있는 이 데이터들을 한번 보실까요? 시장이 왜 이렇게 거대한지 딱 감이 오실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무려 56억 대의 휴대폰이 여전히 통신망 밖을 벗어났다 들어왔다를 반복하고 있고요. 전 세계 인구의 42%가 제대로 된 광대역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제일 충격적인 건요. 지구 표면의 약 90%가 아예 통신망 사각지대라는 사실이에요. 인프라의 빈틈이 상상 이상으로 넓은 거죠. 자, 그럼 이 엄청난 문제를 대체 어떻게 풀까요? 다음 주제, 우주에 띄운 기지국입니다. 땅에 안테나를 도저히 못 세운다면 아예 우주에 띄워버리면 어떨까요? 시속 1만 7천 마일로 날아가는 거대한 기지국을 말이죠. 이게 바로 AST 스페이스 모바일이 내놓은 아주 기발한 솔루션입니다. 지구 저궤도에 위성을 띄워놓고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평범한 스마트폰으로 직접 브로드밴드 신호를 쏘아보내는 거예요. 휴대폰을 새로 사거나 개조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게 핵심입니다. 물리학의 한계를 시험하는 것 같은 이 놀라운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그들은 블루버드라는 어마어마한 위성을 만들고 있습니다. 차세대 블루버드 위성에는 저궤도 상업용 위성 중 역대 최대 규모인 약 2,400평방피트 크기의 안테나가 들어갑니다. 우주에 거대한 거울을 띄워놓고 지구로 엄청나게 강력한 신호를 쫙 반사해준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이게 그냥 공상과학 영화 같은 소리 아니냐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발전 속도가 정말 무서울 정도거든요. 2023년 4월에 우주에서 첫 투지 음성 통화를 성공하더니 불과 몇 달 뒤엔 우주에서 14mbps 속도로 오지 광대역을 쏴주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4년 9월 첫 상업용 위성 오지가 성공적으로 우주 궤도에 진입했죠. 진짜로 실현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저궤도 우주 공간이 꽤 시끌벅적해지겠죠? 세 번째 섹션, 본격적인 저궤도 우주 경쟁입니다. 이 분야 하면 다들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를 먼저 떠올리실 텐데요. 두 회사의 전략을 비교해보면 아주 흥미롭습니다. 스타링크는 전용 접시 안테나 같은 하드웨어를 소비자가 직접 사야 하는 방식에 크게 의존했죠. 반면에 AST 스페이스 모바일은 철저하게 도매상 전략을 취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휴대폰엔 어떤 추가 장비도 필요가 없어요. 이 전략이 왜 똑똑하냐면요. AST는 글로벌 거대 통신사 50여 곳과 이미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다시 말해 단말기를 단 한 대도 직접 안 팔고도 파트너사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30억 명의 고객 기반에 바로 접근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존 통신사의 주파수를 그대로 쓰니까 우리는 앱을 깔거나 설정을 바꿀 필요 없이 그냥 늘 쓰던 대로 편하게 통신을 즐기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엄청난 위성을 대체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블루버드 위성 제작 과정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모든 비전은 텍사스 미들랜드에 있는 약 20만 평방피트 규모의 거대한 제조시설에서 척척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건 공정의 95%를 수직 계열화해서 직접 다 통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주에 띄울 이 거대한 위성을 무려 매달 6대씩이나 찍어달 수 있도록 시설을 한창 확장 중이죠. 우주 통신 인프라를 거대한 공장에서 대량 생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매끄럽게 돌아가게 하는 숨겨진 비밀 병기가 바로 자체 개발한 칩 AST5000입니다. 이 조그만 칩이 위성의 두뇌 역할을 톡톡히 해내는데요. 10GHz의 대역폭을 쫙 지원하면서 수백만 개의 연결을 실시간으로 조율하고 스마트폰으로 직접 셀당 최고 120mbps의 찐 광대역 속도를 뽑아내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새삼의 공짜는 없죠? 마지막으로 살펴볼 주제, 위험과 막대한 보상입니다. 우주의 통신 인프라를 깔겠다는 건 그야말로 모 아니면 도인, 엄청난 하이스테이크 게임입니다. 분석가들 예측을 보면 전 세계로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수익이 2025년 1억 5천만 달러 수준에서 2027년에는 무려 100억 달러로 그야말로 로켓처럼 솟구칠 거라고 해요. 잠재력 하나는 진짜 끝내주게 확실한 거죠. 하지만 우리는 아주 냉정하게 양면을 다 봐야 합니다. 2028년에 흑자로 돌아서기 전까지 쏟아부어야 할 그 막대한 투자금은 어떻게 할 것이며 100개가 넘는 위성을 불량 없이 제때 척척 만들어낼 수 있을지, 또 로켓 발사하다 문제 생기거나 우주 쓰레기랑 부딪히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도 있고요. 무엇보다 스타링크 같은 쟁쟁한 경쟁자들과의 싸움도 버텨야 합니다. 현실적인 벽이 꽤 높죠. 네, 분명 위험 부담이 큰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60여 개 통신사들이 지금 이 기술에 돈을 걸고 있어요. 한때는 그저 말도 안 되는 미친 아이디어 취급을 받았던 프로젝트가 이제는 21세기 지구촌 통신을 책임질 가장 필수적인 핵심 인프라로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오늘 해설을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이 치열한 우주 경쟁이 점점 더 가속화되면 과연 우리 머리 위 밤하늘이 지구상의 모든 인류를 하나로 연결하는 거대하고 투명한 기지국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밤하늘을 올려다보실 때 한 번쯤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